상상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삶을 살고 조화가 가득한 집을 꿈꾸다가 갑자기 보이지 않는 전투의 그물에 갇힌 자신을 발견합니다. 적은 낯선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보호하겠다고 맹세한 남자의 어머니입니다. 어린 카타리나가 사전 경고나 사용 설명서도 없이 자신이 빠져든 것은 바로 이 악몽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방아쇠. 자신의 어머니에게 보내는 단순하고 순진한 초대입니다. 지친 한 주를 보낸 후 평온함을 약속하는 여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캐테리너는 저녁 식사 준비를 마쳤고 맥시모가 가장 좋아하는 요리인 쇠고기 스트로가노프의 향기가 부엌을 가득 채웠고 그녀는 이 소식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정신적으로 연습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주말에 그들을 방문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늘 그렇듯이 다른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자 그곳에 그녀가 있었습니다. 완벽한 베이지색 코트와 장미 꽃다발보다 더 많은 가시를 숨긴 미소를 지닌 시어머니 애너 조어지어프너였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단순한 들어오세요가 문장으로 바뀌는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그것이 바로 캐테리너가 문을 열었을 때 느꼈던 감정이었습니다. 라고 숙련된 내레이터는 이것이 우리를 화면에 붙잡히게 하는 이야기 중 하나라면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허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생한 갈등과 고통스러운 결정이 있는 실제 삶입니다. 애너 조어지어프너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마치 집에서 입는 옷이 가족에 대한 범죄인 것처럼 카타리나를 위해서 아래로 휩쓸고 그녀의 낡은 청바지와 지루한 블라우스에 머물렀다. 또 그 옷을 입었구나, 내 딸아. 남편을 그렇게 맞이하는 게 부끄럽지 않니? 라고 말하자 카타리나는 혀끝에 타오르는 대답을 삼켰다. 안녕하세요, 애너 조어지어프너. 들어오세요. 저녁 식사가 거의 준비되었습니다. 그는 수년간의 강요된 공존이 그에게 가르쳐준 평정심을 유지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방은 황당한 극장의 무대가 됐다. 냄비 위에서 고기가 지글지글 끓고 소스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우는 동안 시어머니는 검시관이 이상을 찾아내듯 세세하게 살피셨다. 뭐 하세요? 그는 냄비를 경멸스럽게 바라보며 물었다. 또 이런 지름길이요? 제가 살던 시절에는 수프, 파이, 심지어 다진 고기까지 모든 것이 처음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요즘에는 게으름만 보입니다. 카타리나는 심호흡을 했다. 이것들은 지름길이 아닙니다. 고기를 일찍 양념해서 이제 막 마무리하는 중이에요. 대답은 믿을 수 없다는 투덜거림이었다. 그리고 맥시모가 어렸을 때 고기를 큐브로만 먹었다는 걸 아시나요? 그렇게 자르면 원하지도 않을 거예요. 카타리나는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가 준비한 단 하나의 요리에 대해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맥시모였습니다. 그 사람이 틀림없어요. 카타리나가 티타월로 손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안심하세요. 제가 가져갈게요. 그러나 애너 조어지어프너는 군대를 이끄는 장군처럼 이미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아냐, 내 딸아. 내 어린 아들을 위해 내가 열어볼게. 뒤이어 잘 연습된 세트피스가 이어졌습니다. 탕자가 돌아오고 사랑하는 어머니가 그를 두 팔 벌려 환영하며 며느리는? 며느리는 이 줄거리의 조연일 뿐입니다. 놀랐어요, 엄마. 엄마가 올 줄은 몰랐어요. 맥시모는 엄마의 뺨에 키스하며 외쳤습니다. 아, 내 아들아, 보고 싶었어. 여기 있는 내 아내는 나에게 전화한 적도, 초대한 적도 없어. 카타리나는 침묵을 지켰다. 그는 시어머니를 방문한 지 불과 2주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투는 것은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축하의 순간이어야 했던 저녁 식사는 결국 맥시모가 승진 소식을 가지고 도착했기 때문에 지뢰바드로 변했습니다. 애너 조어지어프너는 비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소스는 짜고 쌀은 건조했으며 디저트는 내 아들의 취향에 비해 너무 달콤했습니다.
한 숟가락씩 떠먹는 사이에 그녀는 자신의 낡은 냉장고가 수명을 다했다는 사실과 고마운 아들은 어머니를 그렇게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편리하게 기억했습니다. 눈에 띄게 불편한 막시모는 마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충성심을 시험하는 듯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캐테리너가 때가 왔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필요 이상으로 힘차게 와인잔을 쥐고 말을 시작했다. 최대한 엄마가 다음 주에 생일인 거 기억나? 주말을 여기서 보내자고 생각 중이었어. 오랜만에 엄마가 우리를 찾아오셨어. 이어진 침묵은 날카로웠다. 애너 조어지어 푸너는 캐서린이 접시를 두려워할 정도로 3개 찻잔을 테이블 위에 두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내 엄마, 그는 폭발했다. 그 사람은 좋은 삶을 살고 있고 괜찮은 집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요. 저는 천장이 새는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당신은 저를 초대한 기억도 없어요. 카타리나는 남편을 바라보며 동맹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막시무스는 늘 그렇듯 망설였다. 아나 게오르기예브나, 여긴 우리 집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원하실 때 언제든지 오실 권리가 있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노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건조하고 즐거운 소리를 내며 웃었다. 너희 집. 이 아파트 계약금은 누가 냈지? 응. 내 평생 저축한 돈으로. 너희들은 나 없이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을 거야. 그것은 노골적인 거짓말이었습니다. 캐테리너는 맥시모를 만나기도 전에 그 부동산을 샀고 결혼식 후에 그곳으로 이사한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시정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무자비하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남편의 어머니의 생활을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남은 것이 있으면 당신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십시오. 그것은 마지막 빨대였습니다. 카타리나 내부에 무언가가 파손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모든 움직임이 계산된 것처럼 천천히 일어섰고 자신마저도 겁이 날 만큼 차분한 표정으로 아나 게오르기예브나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거 알아요. 그녀는 내면의 허리케인과 대조되는 평온함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세부 사항을 언급하는 것을 잊은 것 같습니다. 이곳은 내 집입니다. 맥시모를 만나기 오래전에 혼자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을 결정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나입니다. 애너 조어지어 푸너의 얼굴이 얼었습니다. 감히. 그는 시도했지만 카타리나는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는 강철처럼 단호한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매달 어김없이 우리는 당신에게 청구서를 지불하기 위해 돈을 보냅니다. 작년에 우리는 당신 아파트의 창문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여기에 와서 내 삶, 내 집, 내 음식을 비판하고 여전히 내가 누구를 환영할 수 있는지, 환영할 수 없는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만하세요. 그녀는 마치 현장에 갇힌 소년처럼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막시모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내 엄마가 나보다 이 집에서 더 많은 발언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엄마와 함께 가는 게 좋을 거야. 여기서는 이 집 아주머니를 존경하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둘 중 하나일 테니까. 방 안을 덮치는 침묵은 칼로 베어버릴 만큼 짙었다. 애너 조어지어 푸너는 분개하여 헐떡거렸다. 그 말 들었어, 막시모. 그 여자가 너를 쫓아내고 있어. 나는 그 여자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늘 알고 있었어. 맥시모는 창백하고 말을 더듬었다. 카타리나, 그러지 마세요. 사랑해요.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의 진정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아내에 대한 헌신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지만 선택할 수 없는 남자였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그는 의심의 여지 없이 그의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당신은 나를 변호할 용기가 없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상황을 냉정하게 조작할 때 더욱 그랬다. 카타리나는 현관문으로 걸어가서 출구를 가리키며 결단력 있는 몸짓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둘 다 떠나길 바랍니다.
아직도 후회하게 될 거예요. 애너 조어지어 푸너는 긴장으로 손가락이 하얗게 질린 채 지갑을 꼭 움켜쥐며 속삭였습니다. 자, 맥시모, 여기서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발이 땅에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카티야, 제발 얘기하자. 지금은 아닙니다. 카타리나가 끼어들었고 논의의 여지가 없을 만큼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애너 조어지어 푸너는 이미 문지방을 넘었고 마치 아들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모욕적인 것처럼 초조한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최대, 그녀는 수년 동안 법이었던 권위로 가득 찬 목소리로 외쳤다. 갑시다. 그는 출구를 향해 한 걸음 내디뎠지만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그를 뒤로 잡아당기는 듯 돌아섰다. 그와 카타리나의 눈이 마주쳤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가득했다. 내가 전화할게요. 그는 아파트의 무거운 침묵 속에서 거의 길을 잃을 정도로 낮게 중얼거렸다. 물론이죠. 그녀는 완고한 눈물이 흘러넘칠 것 같으면서도 퉁명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확실한 딸깍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을 때에만 카타리나는 몸이 벽에 쓰러져 바닥으로 미끄러지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약함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침묵 속에서 견뎌온 모든 것 때문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캐서린은 약속된 생일 저녁 식사를 위해 도착한 어머니 이리나 니콜라예브나 옆 식탁에 앉았습니다. 정말 그 사람한테 전화하고 싶지 않은 거야. 엄마는 딸의 눈밑 깊은 다크서클, 가늘어진 얼굴, 느린 동작을 관찰하며 물었다. 마치 모든 동작이 초인적인 노력을 유하는 것처럼 보였다. 카타리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스스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맥시모도 노력했습니다. 그는 매일 전화를 걸었고 불안정한 음성 메일을 남겼고 사과가 가득한 문자를 보냈지만 그녀는 읽었지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복수 때문이 아니라 그녀에게 숨을 쉬고 그때까지 진정으로 그녀를 선택해 본 적이 없는 남자를 위한 자리가 그녀의 마음에 아직 남아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그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딸아, 알잖아. 이리나 니콜라예브나가 사랑의 싸움을 많이 보아온 사람의 차분한 지혜로 말했다. 남자들이 어머니에게 맞서는 것이 때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어렸을 때부터 순종하도록 자랐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알아요. 엄마 카타리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런 단순한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누군가의 편에 서주는 여자는 될 수 없어요. 초인종의 벨소리가 대화를 중단했습니다. 그녀는 시계를 보며 몸을 떨었다. 거의 오후 9시였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나요? 어머니가 물었다. 아니요. 카타리나는 일어나서 구멍을 통해 들여다보았습니다. 반대편에는 막시모가 들고 있는 꽃다발이 너무 커서 얼굴이 거의 가려질 뻔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렸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기억이 아직도 상처처럼 아팠다. 그러나 그는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는 유난히 수줍음이 가득한 표정으로 꽃을 내밀며 말했다. 들어가도 될까요? 그녀는 조용히 꽃다발을 받아들고 꽃다발이 지나가도록 뒤로 물러섰다. 맥시모는 부엌에서 아이리너 너콜라브너를 보았을 때 얼어붙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는 당황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더듬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맥시모. 캐테리너의 어머니는 호기심과 조심성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살펴보며 대답했습니다. 거실에서 TV를 좀 볼 것 같아요. 둘이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둘만 있게 되자마자 그는 테이블 위에 두 손을 얹은 채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내가 틀렸어요. 그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나는 당신을 지지했어야 했어요. 그녀는 아니었어요. 카타리나는 조용히 기다렸다. 말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맥시모는 쉰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내가 이전에 본 적이 없는 것들을 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지난 며칠을 어머니 집에서 보냈고
매 순간 고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당신에 대해 나쁜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나를 당신에게 반대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항상 그랬습니다. 나는 단지 못 본 척했습니다. 그녀는 거절을 두려워하는 듯 테이블 위로 손을 뻗으며 떨렸다. 어제 나는 그녀에게 더 이상 우리 생활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계속 당신을 비난하거나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한다면 영원히 연락을 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처음으로 침묵을 깨며 카타리나가 물었다. 첫째, 그것은 스캔들이었다고 그는 인정했다. 고발, 눈물. 그러더니 갑자기 마음을 진정시키며 내가 자기 어머니 대신 아내를 선택한 것에 대해 배은망덕한 아들이라고 말했다. 막시모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나는 감사를 행복으로 갚을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카타리나는 놀라서 눈썹을 치켜떴다. 그건 성숙한 행동이군요. 그는 이번 주에 많은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우리에 대해서, 그녀에 대해서, 내가 어떤 남자에 대해서. 그는 당황한 듯 고개를 숙였다. 부끄러워요, 카티야. 그녀가 당신을 그렇게 대하게 한 것이 부끄럽습니다. 내가 당신을 변호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당신이 옳았을 때 내가 그녀의 말에 동의했다는 것이요. 그는 잠시 멈추고 깊은 숨을 쉬었다. 당신이 나를 용서하고 싶지 않다면 이해합니다. 하지만 단지 한 번만 기회를 달라는 것뿐입니다. 내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나는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를 지켜보며 그의 눈에서 의심의 그림자나 거짓말의 그림자가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실한 절망만을 발견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거나요. 그는 너무 빨리 동의했다. 부부 심리학자에게 가보자. 내 생각엔 우리 둘 다 서로,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막시모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우리가 더 나아지는데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캐테리너는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우리 어머니의 생일이에요. 당신이 여기 와줬으면 좋겠어요. 물론이죠. 그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나는 아무것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5년 후. 캐테리너는 지금은 집이라고 부르는 넓은 침실 3개짜리 아파트의 창가에 서서 맥시모가 3살배기 아들인 아우텀과 함께 공원에서 노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 옆에서는 아이리너 너콜라브너가 곧 태어날 손녀를 위해 작은 모직 신발을 닦고 있었습니다. 캐서린은 임신 7개월째였습니다. 알고 있었니? 딸아, 어머니는 이래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내가 당신을 매우 자랑스러워한다는 사실을요. 모든 여성이 그런 한계를 설정하고 결혼 생활을 지킬 용기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카타리나는 미소를 지었다. 장점은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맥시모도 많이 변했습니다. 치료가 우리를 구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그들은 심리학자와의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첫 만남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과 가족에 대한 어려운 진실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캐테리너는 비판에 대한 자신의 악화된 반응이 결코 치유되지 않은 오래된 상처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맥시모는 애너 조어지어 푸너와의 관계, 즉 사랑이 통제와 혼동되는 건강에 해로운 유대관계의 유해한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상황도 달라졌습니다. 그 대결 후 애너 조어지어 푸너는 잠시 사라졌고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아우텀이 태어났을 때 그는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병원에 나타나서 손자를 보고 울었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캐테리너에게 사과했습니다. 이제 그는 2주에 한 번씩 그들을 방문하고 아우텀을 도왔고 때로는 여전히 차례차례로 논평을 하기는 했지만 부부의 한계를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막시모는 선을 넘을 때마다 그녀를 단호하게 제지했지만 잔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애너 조어지어 푸너가 두 손주를 돌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이리너 너콜라브너가 농담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캐테리너는 웃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아기를 위한 옷을 바느질하고 있어요. 여자가 이해하기 더 쉽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그 사람이 틀림없어요. 카타리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체리 케이크를 가져다 주기로 약속했어. 그리고 손에 거대한 상자를 들고 있는 애너 조어지어 푸너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얘야. 그는 카타리나의 뺨에 키스하며 인사했습니다. 기분이 어때요? 너무 피곤하지 않나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라며 며느리가 웃었다. 엄마는 이미 주방에 계십니다. 들어오세요. 방금 차를 끓이셨습니다. 아이리너 너콜라브너가 이미 테이블을 준비하고 있던 시어머니가 계속되었습니다. 봐, 이래나. 내가 가장 좋아하는 케이크를 가져왔어. 카타리나는 한때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조리법과 웃음을 주고받는 두 여성을 지켜보았고 5년 전 그 같은 손이 전투에서 서로 마주했다는 것을 거의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맥시모는 놀다가 졸린 소년을 품에 안고 아우텀을 안고 거리에서 돌아왔습니다. 여기 누가 왔는지 보세요. 그는 어머니를 보고 소리쳤다. 한 번에 두 할머니. 아우텀은 간식을 요구하면서 둘 다 포옹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막시모는 아내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그는 그녀의 귀에 대고 속삭였는데 너무 낮아 그녀만 들을 수 있었다. 카타리나는 놀라며 돌아섰다. 왜요? 그는 미소를 지었고 그의 눈은 말이 필요 없는 감사의 빛으로 빛났다. 그날 우리에게 탈출구를 보여줄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깊은 흔들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가슴에 기대어 그녀 안에서 자라나는 어린 소녀의 부드러운 발길질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완고하고 관대한 삶이 한때 폐허만 있었던 곳에서도 번성하기를 고집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시나요? 캐테리너는 그녀 앞에 있는 장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웃고 있는 할머니들, 케이크 조각을 훔치는 아우텀, 더 이상 경직되지 않고 다시 온정으로 가득 찬 몸짓으로 차를 제공하는 아이리너. 내 생각에 그것은 내가 한 일 중 가장 좋은 일 중 하나였다. 결정 그 자체가 아니라 때로는 사랑이란 상대방이 마침내 돌아올 수 있도록 놓아주는 방법을 아는 것임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그날 밤 집안은 얽힌 목소리들과 벽난로에서 계피 타는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카타리나는 단 하나의 몸짓, 대담하고 고통스럽고 꼭 필요한 이 자신의 전 세계를 어떻게 재설계할 수 있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영웅주의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고 잔인한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시는 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줄 힘이 필요합니다. 바닥에 닿아야만 올라갈 날개가 있는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 그 잠 못 이루는 밤, 나방처럼 그의 영혼을 갉아먹는 그 의심들 그것은 모두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결국 진정한 행복의 대가는 편안한 미소가 아니라 후회 없이 간직한 상처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깔린 케이크 부스러기와 웃음 속에서 캐테리너는 그들이 한 푼도 다 지불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